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왔습니다.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때까지 그 정도로 차가 막힌 적은 없었어요. 제 강의 인생에서. 네, 1시간 반 동안 5km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도착할지 예측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휴강 처리했고요. 이후에 날짜 잡아서 못했던 부분들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기한부터 보겠습니다. 자, 엑기스는 37페이지입니다. 자, 37페이지. 자, 조건에 이어서 기한을 보겠습니다. 자,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대한 내용인데, 자, 지금 먼저 개념부터 보면은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 주겠다라고 했죠. 여기서 사실은 병의 사망입니다. 요게 이제 시점은 불명확하지만 확실한 사실이죠. 이런 걸 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2번에 존속 기간을 정하는데, 임차인한테 매도할 때까지로 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했다라는 거죠. 자, 이건 이제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조건으로 본 겁니다. 왜냐면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매도를 안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불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그냥 기간이 없는 걸로 그렇게 봐버린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기한 종류는 시기와 종기가 있습니다. 자, 시기는 도래한 그때로부터 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자, 밑에 종기는 기한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없어지죠. 그리고 밑에 불확정 기한입니다. 자, 불확정 기한이라는 거는 기한은 기한인데 시점이 불명확한 걸 불확정 기한이다라고 하죠. 자,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해석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은 어떤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됐을 때 이행을 해야 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지 조건이다라고 하면, 정지 조건이라는 거는 어떤 사실이 성취가 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 따라서 효력이 바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실이, 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사실이 어떤 사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사실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조건 성취가 된 거니까, 이러면 이제 효력이 생기죠.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어떤 사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는 조건 성취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효력이 안 생겨요. 조건.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정지 조건. 근데 이 정지 조건과 비교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불확정 기한. 자, 기한 중에서도 불확정 기한이라는 거는, 이 기한이라는 거는 확실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이 도래하게 되면은 그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논란이 됐던 건 이 부분이죠. 어떤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 경우도 결론은 똑같다는 거죠. 그럼에도 효력은 생긴다. 그래서 기한은 결론이 똑같다. 이거를 통해서 이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된 게 지금 3번입니다. 밑에 3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을 때 지금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으로 됐다고 돼 있죠. 그 경우도 도래한 걸로 간주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력이 생겨버립니다. 자, 밑에 4번에서 나오는 건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거다라고 돼 있는데 단독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상계, 요거 단독행위거든요. 여기다가 기한 못 붙인다는 거죠. 자, 오른쪽 갑니다. 5번. 기한 도래가 미정 상태 권리죠. 미정의 권리도 현재 권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분, 담보 요런 것들 보통 권리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기한 도래 후는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결정되고 여기에 소급효는 있을 수 없다. 자, 밑으로 갑니다. 추정력. 기한은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하죠. 이 채무자를 채권자로 바꿔서 출제하면 틀린 지문됩니다. 8번 내려갑니다. 기한이익. 자, 기한이익에 상실 사유들이 있고, 그리고 밑에 쪽 보시면은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과 관련된 겁니다. 자, 특약은 정지 조건부 특약도 있고 형성권적 특약도 있는데, 불분명한 경우는 형성권적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는 것까지. 자, 확인하시고요.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집은 99페이지입니다. 자, 99페이지에 5번 문제서부터 풀어볼게요. 5번, 99페이지입니다. 조건과 기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어떤 조건이 존재하는지를 증명해야 된다면 그 존재를 주장하고 있는 자, 그 사람이 증명해내야 되죠. 맞습니다. 자, 2번은요. 정지 조건부인데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합격하면 증여해주기로 했는데 합격을 하셨으면 그 합격했다는 거는 그 성취를 통해서 권리를 가지게 되는 자, 권리를 취득하는 쪽에서 증명해내야 됩니다. 3번은 많이 봤던 거죠. 불능 정지하고 만났죠. 불정무입니다. 무효다. 자, 4번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해 내용은 예를 들어 감금해버렸죠. 시험 치러 못 가게. 자, 그런 경우는 불성취가 된다고 해도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성취로 의제가 되죠. 반대로 의제됩니다. 방해를 받은 거기 때문에 성취한 것으로 간주, 의제된다라고 해야 맞는지. 4번이 틀린 지문이죠. 자, 5번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말하고 있죠. 네,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되는 거 맞습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이제 7번 문제로 가보죠. 7번. 자, 조건과 기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기한이익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죠. 이거는 채무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던 기한이익은 상실하죠. 상실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2번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 생겨요, 효력 없어져요? 효력이 없어집니다. 틀림. 3번 기성이 정지하고 만났죠.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건 뭐예요? 기, 해, 무를 외우고 있죠. 기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하고 만나면 무효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성이 해제랑 만났어요? 정지랑 만났어요? 정지랑 만났죠. 그럼 반대입니다. 그럼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효가 맞죠. 틀렸습니다. 자, 4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네요. 자, 이거는 정지 조건부 특약 추정이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추정입니다. 틀렸고요. 5번이 정답이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오케이 추정되는 거 맞습니다. 자, 다음 이제 9번 문제로 가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입니다. 물권 행위에는 조건 붙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물권 행위도 결국 큰 틀에서 보면 법률 행위. 법률 행위 속에 물권 행위도 있고 채권 행위도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이 법률 행위에다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조건이나 기한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권 행위에다가는 못 붙인다? 틀렸습니다. 1번 바로 정답. 자, 2번입니다. 조건은 법률이 요구하는 게 아니죠.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3번 조건 성취를 의제하는 효과 발생시키는 조건 성취 방해입니다. 방해를 받아서 불성취가 되면 성취로 의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방해받았을 경우 성취로 의제된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과실에 의한 행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실로 방해했든 과실 없이 방해했든 방해를 받으면 방해로 인해서 불성취됐을 때는 다 성취 의제가 됩니다. 4번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죠. 이거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죠. 이거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는 건 첩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헤어지면 돌려준다는 그런 내용의 계약입니다. 그럼 이때는 조건만 무효해요? 계약 자체가 다 무효해요? 계약 자체가 전부 다 무효되는 거죠. 자, 따라서 해제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다 무효다. 맞습니다. 자, 5번입니다.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얘네들 효력 결정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효력이 결정되죠? 성취한 때부터입니다. 성취가 된 그때로부터라는 거죠. 정지 조건 같은 경우는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조건은 성취한 때로부터 어떻게 돼요? 소멸되죠. 성취한 때부터라는 말 자체가 소급효가 없다는 거죠. 그때부터라는 거죠. 물론 특약을 넣어서 소급시킬 수도 있지만 일단 원칙은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다음 이제 11번 내려갑니다. 조건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정지 조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표현 보이시죠? 이미 성취된 경우다. 봤을 때 뭐가 떠오르세요? 기성 조건이죠. 그러면 정지하고 기성하고 만났죠, 지금? 그럼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죠, 유효. 1번 정답. 2번 해제 조건. 효력 잃는다. 맞고요. 자, 3번입니다. 미정상태 권리라고 해도 처분상속 보존담보 다 가능하다. 자, 4번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특약을 집어넣어서 소급시키자고 합의했죠. 그럼 소급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조건 성취가 됐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한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13번 문제 조건과 기한 틀린 겁니다. 자, 1번은 종기잖아요. 종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종료되는 거예요?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게 돼요. 2번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을 포기하는 건 예를 들면 채무자가 날짜도 안 됐는데 조기 상환해버리는 거, 미리 돈 갚아버리는 거, 이게 바로 기한이익을 포기하는 거. 가능하죠, 그죠? 근데 상대방 이익을 해치면 안 됩니다. 맞는 말이죠. 자, 3번에 뭐가 보이세요? 이미 성취한 것, 이거 뭐예요? 기성이죠? 근데 뭐랑 만났어요? 해제랑 만났죠. 그럼 조건 없는 법률행위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기해무잖아요. 3번 틀렸습니다.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조건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성취로 인해서 생길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가 보호받는다라는 규정이고요. 자, 5번 아까 봤던 거죠. 조건 성취로 불이익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방해받았으니까, 방해로 불성취가 됐으니까 반대로 의제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성취된 걸로 간주가 되고, 그럼 그 사람은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자, 그럼 15번 문제 틀린 것은, 자, 1번입니다.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이거는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시켰죠. 방해받았다고요? 신의 성실에 반해서 성취시켰다고요? 신의 성실에 반해서 성취시킨 거죠. 이러면 반대로 의제됩니다. 불성취 의제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조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주장 가능합니다. 자, 2번 또 나오죠. 이미 성취된 조건. 기성이죠.
자, 해제하고 만났고요. 자, 이러면 조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무효가 맞죠. 무효.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정지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해서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자, 4번 계속 나오죠. 미정상태 권리도 보호받는다. 5번 미정 권리도 담보, 보존, 처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총칙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우리는 물권법의 세계로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물권법 먼저 엑기스로 들어가서 자, 엑기스는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에서 물권 객체들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물권을 어디다가 행사하냐? 물건에다가 행사합니다. 물건. 물건을 지배하는 게 물권이죠. 근데 물건에만 물권 객체가 되는 게 아니라 권리도 가능하죠. 물건하고 권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이죠. 재산. 두 가지를 재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권이 어디다 성립되냐? 물건에도 성립되고, 자, 물건에도 성립이 되고 권리에까지도 성립 가능하다는 거죠. 권리에 성립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우리가 알고 있던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뭐를 설정할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저당권자가 담보 잡을 때 권리 이렇게 담보 잡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은 물권 객체가 원칙적으로는 물건이라는 거고, 자, 근데 2번에 물건 말고 권리도 물권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집합물 데려갑니다. 집단에 대해서도 한 개의 물권 성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4번에 집합물에 재단저당이 성립됐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집합물 안에 구성물들의 변동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1물 1권.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성질 범위 순위가 같은 물건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대원칙인데, 여기에 따라서 동그라미 2번, 토지 일부의 저당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일부에 또 뭐도 안 된다는 거죠. 소유권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소유권도. 근데 일부에 되는 물건들도 있죠. 뭐가 있었어요? 바로 밑에 나오는 용익물권. 지상권도, 지역권도, 전세권도 일부에 성립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구분 소유권 말하는 거죠. 한 동 건물 일부라고 해도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 있고, 그 밑에 줄 구분 행위가 있으면은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죠. 이거 집합 건물에서 나오는 거죠. 자, 5번 내려갑니다. 구분 소유 목적 때는 등기부를 받는데 전유 부분에 면적 표시가 잘못된 거죠. 그럼 면적이 잘못 표기된 거잖아요. 등기부상에 면적이 잘못 표기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변경 등기하셔야 돼요. 수정해야죠. 잘못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변경 등기를 절차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잘못 표시된 것만큼에 대해서 부분적인 말소를 말하고 있죠.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종류를 법률에서 다 정해놨다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법률이라고 하면 일단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민법, 법률이죠. 또 무슨 법률 있죠? 특별법.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민법과 특별법에서 물권들을 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민법에서 물권 몇 개 규정하고 있었어요? 8개 물권들을 규정하고 있었죠. 그죠? 지난주에 비가 안 왔더라면
네? 비가 와서. 자, 그리고 2번 내려갑니다. 관습법에 따라서도 물권 인정됩니다. 여기서 관습법은 판례를 말하는 거죠. 판례. 예. 자, 오른쪽 갑니다. 따라서 뭐 규칙, 명령 이런 걸로 물권 못 만들어요. 물권은 명령이나 규칙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법률로 만드는 거라고요. 법률로 만듭니다. 법률로. 자, 4번 지상권. 당연히 본권입니다. 물권들 중에서 점유권 빼고 다 본권들이죠. 자, 5번에서 열거하는 것들도 물권들입니다. 광업권, 업권, 뭐 구분지상권, 그리고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특히 여기서 분묘기지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그 밑에 줄에 양도담보권, 얘도 물권이죠. 얘는 특별법에서 나온 애였습니다. 자, 6번 내려갑니다. 환매권, 얘는 계약법에서 나오는 애죠. 얘는 채권입니다. 물권 아니고요. 자, 그리고 밑에 7번서부터 10번까지 말하고 있는 것들은 판례를 통해서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판결이 난 것들입니다. 온천권. 8번에서 말하는 소유권에 유사한 관습상 물권. 9번 공원이용권. 10번 사도통행권. 이런 것들은 독립된 물권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자, 그럼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집은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1번 문제부터 풀어보죠. 물건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맞아요, 틀려요. 일부 저당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2번 토지의 일부 용익 물권 객체가 될 수 있냐는 거죠.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용익 물권 됩니다.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지분에다가도 저당권 설정됩니까? 되죠. 공유 파트에서 봤던 거죠. 예, 지분 저당 가능하고요. 자, 4번입니다. 주물과 장소적 밀접성 인정되더라도 효용과 관계가 없다면 종물이 아닙니다. 효용과 관계 있는 게 종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물 종물은 이런 게 있었죠.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주물이면 뭐가 종물이었어요? 주유기. 이게 주종관계라는 거예요. 주유소라는 주된 물건이 있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종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유기가 주유소의 효용을 높여준다는 거죠. 효용. 효용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주유소를 내다 팔면 주유소를 양도했다는 거죠. 그럼 모두 같이 넘어가요? 주유기도 같이 넘어간다. 이런 성질을 뭐라 그랬죠? 이런 성질을 부종성이라 그랬죠. 부종성. 네. 자, 5번입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때 저당권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약정을 하셨군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저당권 효력, 종물에도 다 미치죠. 원칙. 근데 효력이 안 미치게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문장에서 저당권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 이거 일단 유효예요. 유효. 이 약정 자체가 유효입니다. 근데 이 약정을 그 밑에 줄 제3자한테까지 주장하고 싶어요. 뭔가 특약 맺었던 걸 제3자한테까지 주장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가 돼 있어야 되죠. 자,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한테는 주장 못합니다. 자, 오른쪽 가보죠. 3번 문제. 토지 일부에 발생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일부 안 되는 거. 뭐죠? 저당권 일부 안 되죠. 일단 1번, 2번, 5번을 정답으로 찍으면 범죄입니다. 그죠? 용익 물건들 다 일부에 되잖아요. 유치권도 됩니다. 일부만 유치할 수 있어요. 일부만 유치. 네? 3번 정답입니다. 3번 정답. 자, 5번 문제.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건들입니다. 일단 1번 선다를 보면은 소유권이죠. 소유권. 얘 같은 경우는 동산도 소유할 수 있거든요. 점유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동산 다 점유할 수 있잖아요. 저당권은요. 부동산만 돼요.
동산 저당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번도 역시 소유권 때문에 정답될 수 없는 거고요. 자, 3번 봅니다. 3번. 지상권, 토지, 지역권, 토지, 전세권, 토지 건물. 3번이 정답입니다. 얘네들이 부동산만 객체로 하는 것들이죠. 근데 4번에 보시면은 전세권 그리고 저당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만 되거든요. 근데 유치권 있죠. 얘 동산도 유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이런 거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역시 유치권이 들어가 있어서 정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권적 청구권 나오고 있죠. 자, 물권적 청구권 엑기스로 가서 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엑기스 39페이지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면 항상 세 가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종류가 세 가지죠. 첫 번째 무슨 청구? 반환을 청구하죠. 돌려달라.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가 있고 그 다음에 방해가 있으니까 없애라고. 제거 청구. 자, 그 다음에 염려 있을 때 예방 청구. 이렇게 해서 물권적 청구권 종류가 항상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방해 제거 청구할 때 없애라는 방해는 원인 제거를 말하는 거다, 결과 제거를 말하는 거다. 원인 제거를 말하는 거죠. 원인 제거. 결과 아닙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요. 소유권 방해할 염려가 있잖아요. 이렇게 염려가 있는 경우는 예방 청구 혹은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둘째 줄 보시면은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 그리고예요, 또는이에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는. 자, 준용 규정들입니다. 다른 제한 물권들에다가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되는 건데, 그 중에서 지역권하고 저당권, 얘네들은 뭐를 안 한다 그랬어요?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반환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이 준용되지 않아서 행사 못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지금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 다 준용 안 되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그거 할 수 없죠. 뭘로 해야 되냐? 점유권 가지고 행사 들어가야 된다. 자, 3번 내려갑니다. 청구권자라고 나오죠. 자, 기본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물권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현재 물권을 가지고 있는 물권자가 행사를 하는 거죠.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과거의 물권자는 행사 못하죠. 현재 물권자. 현재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물어보죠, 시험에서.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건물을 양수받았는데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건물이 등기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등기 받았음, 등기 못 받았음? 못 받았겠죠. 그럼 얘는 물권자예요? 아직 물권자 아니에요? 따라서 얘는 행사 못 한다는 거죠. 자, 이거입니다. 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됐다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유효라고요, 무효라고요? 지금 무효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무효인 등기의 기초에서 둘째 줄 저당권 설정돼서 들어왔죠. 그럼 저당권도 유효예요, 무효예요? 저당권도 무효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소유자는 여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3번 내려갑니다. 허무인 명의로 등기했다.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자죠. 그럼 이 등기 자체가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 등기에 대해서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4번 내려갑니다. 지상권 설정한 토지 소유자입니다. 근데 그 토지 위에 불법 점유자가 있죠. 그럼 그 불법 점유자한테다가 물권적 청구권 누가 행사해야 되죠? 소유자가요, 지상권자가요?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땅이. 자, 땅이 이렇게 있고요.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자,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이 혼자서 소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를 설정했다고요? 지상권 설정. 그럼 이 땅은 갑이 사용하고 있어요? 을이 사용하고 있어요? 을이 사용하고 있겠죠. 지상권자가 점유를 하시겠죠. 그럼 갑이 점유자예요? 을이 점유자예요? 둘 다 점유자죠. 얘는 무슨 점유죠? 간접점. 지상권자는 직접 점유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제3자가 들어와서 무단 점유를 하는 거죠. 그럼 무단으로 점유를 하는 병을 상대로 해서 나가라는 반환 청구. 갑이 할 수 있어요? 을이 할 수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지상권에도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되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야 나가 할 수 있죠. 나가라. 반환 청구. 근데 이 경우 지상권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유자인 갑도 소유자이기 때문에 역시 갑도 나가라. 무단 점유자한테다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내려갑니다. 근저당권 설정 후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현재 소유자가 근저당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일단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소유자 갑. 근데 그 부동산에 뭐가 설정돼 있어요? 근저당이 돼 있어요. 근저당권자로 을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갑이 돈 다 갚았으면 을한테 말소 청구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 부동산이 팔렸다는 거죠. 부동산을 갑이 병한테 팔았어요. 돈 다 갚았는데 말소 안 시키고 귀찮아서 말소 안 시키고 매매해서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저 근저당 저거 이제 껍데기만 남은 거 저거 말소 시켜야 되죠? 갑이 말소 청구하는 게 맞겠어요? 현재 소유자 병이 말소 청구하는 게 맞겠어요? 에? 누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에? 책을 좀 보세요. 책에 뭐라고 돼 있죠? 책에 뭐라고 돼 있죠?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 누구 말하는 거죠? 현재 소유자? 현재 병이 부동산 소유자죠. 근데 껍데기만 남았어. 그러니까 병 입장에서는 이거 없애고 싶죠. 그럼 현재 소유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근저당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에요. 근데 갑도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을하고 계약을 했었죠. 계약을 했었고 갑이 을한테 돈 빌렸었죠. 그리고 갑이 돈 갚았기 때문에 갑도 현재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경우는 갑도 이 근저당에 대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성질은 다르죠. 병이 행사하는 말소 등기 청구권 있죠. 이거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거 물권적 청구권이죠. 왜냐면 병이 물권자니까. 근데 갑은 이미 소유권 넘긴 후에 말소 청구하는 거죠. 그럼 갑이 행사하는 말소 청구는요? 물권적, 채권적. 이건 채권적이죠. 그런 성질상의 차이는 있지만 이 경우 둘 다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 갑니다. 상대방입니다. 갑 소유 건물에 을의 저당권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병한테 저당권을 이전시킨 거예요. 그럼 현재 을이 저당권자, 병이 저당권자. 누가 저당권자죠? 병이죠. 저당권이 병한테 이전됐다는 거죠. 그럼 현재 저당권자가 병이기 때문에요. 갑은 이 현재 저당권 갖고 있는 병 상대로 해서 돈 다 갚았을 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내려갑니다. 소유자는 불법 점유한 사람의 승계인한테도 상관없죠. 그 사람이
내 물건 갖고 있으니까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력 내려갑니다. 소유자가 소유권 상실돼 버렸죠. 그럼 소유권만 상실되는 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상실하죠. 이런 성질을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 2번도 같은 맥락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양도했고 소유권을 상실해버렸군요.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라고 해요? 전 소유자라고 해요? 전 소유자라 그러죠.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전 소유자이기 때문에 둘째 줄에서 나오고 있는 불법 점유자가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죠. 자, 3번 내려갑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종된 것으로서 소유권에 붙어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떼서 분리 유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안 걸리죠. 시간이 흘러도 안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밑에 6번에서는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제도와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별개의 제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자, 일단 첫째,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 당연히 포함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라고요. 별개 것들이라고요. 별개입니다. 별개. 자, 2번 물권적 청구권은 그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 여기서 말하는 귀책 사유는 상대방의 어떤 고의나 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요. 이런 거 없어도 된다고요. 없어도 된다는 거죠. 요건상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다. 자, 3번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 제거, 방해 예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행위를 청구하는 거죠. 행위. 돈 달라는 청구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라는 행위를 청구하는 거죠. 행위 청구. 돈 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 4번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당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기반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문장 뒤에 나오는 전보배상 청구, 이거 손해배상 청구거든요. 이것도 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사 제한입니다. 첫째,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고 인도받았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갑이 현재 소유자이기 때문에 내 물건을, 내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 자, 기본적으로 반환 청구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 상대로 하는 거라고요? 무단점유자. 그러니까 현재 물권자가 현재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 내 거니까 돌려줘.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하거든요. 그럼 그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를 누구한테다가 해야 되는 건가? 누구에게? 그게 이제 상대방이 점유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유자한테 돌려줘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 점유자는 적법 점유예요. 무단 점유한 사람이에요. 무단 점유자죠. 무단 점유자. 무단으로,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을은 무단 점유하고 있어요. 매수해서 적법 점유하고 있어요. 적법 점유하고 있죠. 그럼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지. 나가라. 그러면 안 되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또 둘째 줄에 병한테다가 전매해서 넘겼거든요. 그러면 병이 하고 있는 점유도 매매 계약을 해서 점유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역시 적법한 점유예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한테다가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지문입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죠. 을이 매수하고 인도받았고, 그리고 나서 병이 을로부터 임차해서 점유하고 있죠. 임차인 점유도 적법 점유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임차인 병한테 반환 청구 역시 할 수 없다. 자, 내려갑니다. 대위 행사. 임차인이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물권적 청구권 대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겠죠, 당연히. 자, 그다음 8번 사례. 많이 봤던 사례죠. 갑 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고 병한테 임대차 했고 을하고 병이 건물에 살고 있죠. 일단 건물주는 누구다? 을이죠. 무단으로 신축해도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어 부합되지 않아요. 부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째, 일단 건물은 절대적으로 토지에 부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건물은 을 거다. 2번 내려갑니다. 갑은 을 상대로 건물 철거하라고, 3번 토지 돌려달라고 인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4번 을한테다가 건물에서 나가라 퇴거 청구는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7번 보시면요. 7번 갑은 임차인 병 상대로는 철거 청구, 뭐 토지 인도 청구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병은 철거 권한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밑에 8번에 보시면은 임차인 병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 청구는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0번 지문 엄청 많이 물어봤던 지문입니다. 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을이 정한테다가 미등기로 건물 매도하고 넘겼습니다. 이때 정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는 아직 아니지만 철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따라서 갑이 미등기 양수인 정 상대로도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문제로 가볼게요. 자, 문제집은요. 자, 108페이지서부터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108페이지. 홀수. 자, 7번부터 보겠습니다. 7번. 물권적 청구권 틀린 것은. 자, 1번에 갑의 물건을 을이 불법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내 물건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뒷문장 보세요. 갑이 병한테 소유권 넘기고 있어요. 그럼 갑은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하게 되죠. 소유권을 병한테 넘겼다면 그때부터는 병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갑이 여기서 둘째 줄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따로 떼서 유보시키겠다. 분리 유보 안 됩니다. 부종성. 자, 2번입니다. 갑 토지를 매수해서 인도받은 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이 임차를 해서 점유하고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을이 하고 있던 점유, 적법한 점유. 그 을로부터 임차해서 받은 병의 점유도 적법한 점유죠. 그러면 갑이 병한테다가 반환 청구 할 수 없죠. 3번은 어떤 단어 보이세요? 비용 보이죠. 비용 청구는 안 된다.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방해 제거 청구권 말하는 거죠. 제거하라는 방해는 방해의 그 원인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라는 지문입니다. 그죠? 네, 맞는 지문입니다. 자, 5번입니다.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했고, 여기서 간접 점유자 하면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 점유자는 임차인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나오는 간접 점유자하고 직접 점유자 중에서 누가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둘 다 할 수 있죠. 둘 다. 그러니까 5번 틀렸죠. 5번 정답이고요. 자, 그럼 9번 문제. 틀린 것은. 자, 1번 부종성.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따로 떼서 분리 양도 그런 거 못한다.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냐는 거죠. 가등기는 본등기를 못하니까 가등기 하잖아요. 가등기를 한다는 거는 물권적 청구권 보전이에요? 채권적 청구권 보전이에요? 100% 채권적입니다. 일단 가등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가등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등기 못해서 가등기 하는 거죠. 그러면 가등기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현재 물권자라는 거다, 물권자 아니라는 거다? 아닌 거죠. 물권자가 아니어서 가등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통해서 보전하려는 거는 100%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가등기는 할 수 없어요. 채권적 청구권 보전 목적입니다. 가등기. 가등기 조금 이따 등기 제도에서 또 나올 겁니다. 2번 정답이었습니다. 틀렸죠? 자, 3번은 보시면은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건물 자체가 미등기 건물인데 그 건물을 매수했으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예요? 지금 소유자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미등기 건물을 넘겨받았다라고 나오면 걔는 소유자 아닌 거죠. 건물 자체가 미등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등기했어, 등기 못했어? 못했겠죠. 할 수가 없죠. 등기부가 없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에 만약에 불법 점유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다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인도 청구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질문입니다. 자, 4번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권원 없이 토지의 건물 신축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는 자. 매수해서 점유하는 사람. 이 사람 누구였어요? 갑을병정 중에 누구였죠? 병? 땡. 누구였죠? 정이었어요. 정. 여기 지금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갑. 아까 사례 봤던 거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 갑이죠. 여기서 권한 없이 토지에 건물 신축 소유한 사람 누구였어요? 을이었잖아요. 그림 안 그려지세요? 을. 그리고 그 을로부터 임대차로 들어온 애는 병이었잖아요. 근데 병 말고 지금 건물 많은 사람? 매수해서 넘겨받은 걔 누구였죠? 걔가 정이었죠. 정. 그림 그려지죠? 안 그려지세요?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 사례. 그죠? 자, 엑기스 다시 가봅니다. 엑기스. 자, 아까 어디서 봤던 거냐면 40페이지에서 봤던 거예요. 40페이지에서. 아까 우리 엑기스 40페이지에서요. 자, 왼쪽에 8번 사례. 8번 사례 다시 보시면은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 건물 축조했고 병한테 임차했던 거죠. 근데 요 사례에서 자, 아까 우리 오른쪽에 10번 지문. 이 건물주 을이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넘겼다라고 돼 있죠. 이 정이 이 무단 신축된 건물의 양수인이거든요. 그래서 갑이 정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 있었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문제로 다시 가보죠. 지문 다시 볼게요. 보시면은 자, 4번 지문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 권원 없이 그 토지에다가 건물 신축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을이죠. 을. 무단 신축 을. 자, 무단 신축 을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걔가 누구예요? 걔가 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연결되세요? 연결되죠. 그러니까 그 정한테다가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맞는 말이죠. 자, 5번 내려갑니다. 사기로 점유물을 인도시켰다라고 돼 있죠. 지금 이 5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점유물 반환 청구거든요. 점유물 반환 청구는 민법 제20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맞아. 침탈이 있어야 되죠. 침탈이 있어야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기 쳐가지고 물건 넘겨받았죠? 훔친 거예요? 속여서 받아온 거예요? 속여서 받아온 거. 사기는 침탈이었다, 침탈 아니었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기꾼 상대로는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지문입니다. 자, 다음 뒤로요. 11번 문제. 자, 을은 갑 소유 X 토지를 임차해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이 무단으로 건물 폐자재를 적치해서 토지 사용 방해하고 있죠. 자, 대강 그림 그려보면 토지 소유자 갑, 그 다음 을이 뭐예요? 그 토지에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고요. 근데 병이 지금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죠. 방해하고 있죠, 병이 지금. 병이 나쁜 놈이에요, 병이. 자, 1번입니다. 갑이 그 병 상대로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해도 되죠. 갑은 소유자니까요. 자, 2번입니다. 을은 병한테다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는 할 수 없어요. 을은 지금 소유자라서요, 임차인이라서요. 을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을은 점유권으로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을은 소유권 갖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걸. 갑이 가지고 있는 걸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병이 자신의 것으로 오신해서 건축 폐자재를 적치한 경우라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병이 그 땅에 대한 점유 방해를 하고 있는 게 과실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했다는 거죠. 그럼 모르고 했으니까 봐줘요. 그래도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네? 봐줘야 돼. 그래도 행사해야 돼. 고의과실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상관없어요. 나가. 네?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은 점유권으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갑이 소유자 갑이 이 병 상대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유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갑은 점유자예요, 점유자 아니에요? 점유자 맞아요. 자, 지금 토지가 있고요. 자, 갑이 지금 토지의 소유자거든요. 자, 그리고 을은 이 토지를 임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을한테는 소유권은 없죠. 소유권은 없고 무슨 권리가 있어요? 얘는 점유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병이 무단으로 지금 뭔가 물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해하고 있는 병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때, 자, 갑은 당연히 소유권으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을은 점유권으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겠죠. 각자 가지고 있는 권리로. 자, 여기서 을이 점유권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을이 소유권으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을은 소유자라서 소유자 아니라서. 아니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갑을 뭐해서? 대위해서. 갑을 대위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위하면.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 지금 지문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러면 갑이 점유권 가지고 있냐는 거죠. 갑 점유권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갑. 갑은 간접 점유자죠. 그러니까 갑도 점유권으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심심하면 점유권으로 해도 되겠죠. 그죠? 뭐 소유권으로 하든지 점유권으로 하든지 하시면 되겠죠. 절차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4번에서 지금 갑이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틀린 말인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X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은 갑은 을한테 돌려달라고 해도 되죠. 임대차 끝났으니까요. 자, 둘째 줄 이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과는 또 별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까지 몰라도 되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 갑이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던 거잖아요.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을한테 땅을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그 임대차가 종료가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까.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갑이 야 이제 돌려줘. 너 나가 이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반환 청구가 이게 채권적 청구권. 지금에서. 아니 갑은 소유자인데 또 뭔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상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으로 반환 청구. 물론 갑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로서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소유자로서.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아,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겠죠, 이건. 굳이 나눠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태들이 왜 이걸 나누고 앉았는지. 변태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거가. 여기 흰 색깔 반환 청구는 임대차 계약상의 반환 청구. 노랑 색깔로 쓴 거는 소유자로서의 반환 청구. 그게 이제 그 두 개가 별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요까지 보시고요. 자, 이제 물권적 청구 요 정도까지 보시고, 자, 이제 이후에 이제 등기 제도하고 물권 변동 나오죠.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